일석이조를 넘어서 네, 삼조, 사조가 사조, 네. 될 것 같아서 진짜 정말 많은 관장님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저는 5시간을 했는데 우리 1시간 한 김준원 대표님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네. 짧게 조금이나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면 나머지 우리 태권도인들한테도 태권도 전체 문화를 바꾸는 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오랫동안 사실 준비를 했어요. 저가 이게 준비했다기보다는 사실 총장님이랑 같이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볼 때 한 3, 4년 정도 동안 도장이 너무 힘들어지고 뭔가 새로운 교육, 새로운 시스템 막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많았는데 획기적인 방법으로 관장님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드릴 수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온 방법이고 그 방법의 핵심은 사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 좀 구분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는 뭐 천리안도 해봤고 뭐 세이클럽도 해봤고 뭐 사이클럽 네, 사이클럽 네. 해보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와서 야 문자가 공짜로 된대 하면서 이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과도기를 겹치면서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진짜 뇌인지적으로나 온라인의 세상과 오프라인의 세상이 좀 구분이 되는데 알파 세대는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네. 사실은 온라인 세상과 오프라인 세상이 연결돼 있는 세상에 태어나 버린 거죠. 이게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유명한 그 김난도 교수님 네. 알파 세대는 100% 디지털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맞아요. 이게 또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제적인 통용어예요. 그렇죠. 호주 인구학자가 이거는 알파 세대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네. 그런 아이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국제적인 좀 이슈가 있는 문제인데 이게 그만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동의 이런 뭐 연결의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도장은 사실 100% 오프라인이거든요. 네. 이것만 가지고 아이들의 즐거움과 흥미와 이걸 다 가져가기가 예전보다 더 쉽지 않아지지 않을까? 네. 라는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게 코로나 때 딱 와닿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애들이 조금 대면해 맞아. 좀 어색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네. 이런 얘기가 아마 이제 그 알파 세대들이 도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그에 맞물려서 더 체감하고 계시지 않는가 싶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느끼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파 세대를 요즘 아이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문화나 그런 생각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몰랐거든요. 태권식 캠프 때 하지만 아이들은 아예 처음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대면 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음악 하나에 챌린지를 한다는 그 음악 하나에 정말 열정적으로 막 정말 약 먹은 것처럼 아이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요즘 알파 세대구나. 정말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진짜 이거 자체가 그냥 얘네들이 하는 문화구나라는 걸 한 번에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 못하다가 이제 한 500명 정도 이제 캠프에 모집이 됐는데 아이들이 분위기가 어색하잖아요. 요즘 학교 학령 인구가 한 학교에 뭐 400명, 380명 이런 데도 있는데 500명이면 전교생 수련회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다 개별적으로 10명, 20명 다 개별적으로 온 도장의 아이들이 과연 즐겁게 지낼까? 안 그래도 코로나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가진 아이들이 라고 했을 때 저희가 태권십에서 그 쇼츠 챌린지를 캠프에 좀 가미를 했더니 아이들의 분위기가 정말 막 180도 정말 재밌게 놀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왜 이런 쇼츠 문화나 챌린지 문화 같은 거에 열광을 할까라는 걸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쇼츠 같은 것들을 저도 재밌게 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쇼츠를 그냥 보는 게 우리 어른들이 뭐 재밌는 춤 추네 귀엽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그 친구들 놀이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교생이 뭐 운동회 때 뭐 토카토카 댄스를 추는데 그게 뭐 한 400명 아이들 같이 추고 그리고 뭐 옛날에 사실 댄스 배우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은 뭐 장기자랑 때 하고 싶은 그런 개념인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춤추고 놀고 그걸 찍어가지고 공유하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이 그냥 소통하고 놀이하는 문화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이거를 만약에 도장에서 즐겁게 좀 사용할 수 있으면은 도장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사실은 이거를 타고 들어갔는데 캠프 때 진짜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네, 맞아요. 네네네.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열광하고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누구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춘다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소수만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그냥 당연한 문화더라고요. 당연하게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저. 알파 세대 친구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수업. 그래서 1위가 코딩이고 2위가 영어예요. 근데 뭐 코딩을 다 영어로 하니까 영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3위가 댄스더라고요. 제가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댄스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이게 되게 물음표였는데 이게 댄스 학원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쇼츠 찍고 챌린지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저희가 사실 요즘 도장에서 태권 체조나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특히 좀 몸풀기로도 쓰고 그렇죠. 시범단 같은 거 운영하실 때도 좀 어느 정도의 댄스라고 하기 좀 그런데 뭐 이렇게 동작 같은 것들을 가미를 하는데 그렇죠. 안무들 가미하죠. 네네, 그런 안무들을 저희가 요즘 트렌디한 그런 챌린지 음악이나 이런 거랑 태권 동작을 섞어가지고 도장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아이들이 그걸 스스로 찍고 만들고 놀면서 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야. 캠프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500명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를 관장님이 도장에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찍어서 올렸는데 만약에 그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막 좋아요가 막 50개, 100개 된다 이러면 이 아이들이 느끼는 뿌듯함과 즐거움은 와, 말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뭘 잘했을 때나 했을 때 박수 받는 게 굉장히 뿌듯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즐거움, 뿌듯함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박수 받는 게 결국은 온라인에서 그런 좋아요 하나가 의 아이들한테는 박수고 칭찬이고 다시 뛸 수 있고 뭔가 해내고 싶은 도전의 열망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큰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좋아요가 그냥 좋아요 한 번이 아닌 거죠. 그게 본인이 인정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그 세미나 때도 좋아요, 그냥 단순히 좋아요를 그냥 뭐 영상 재밌어 좋아요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요를 그거 받는 거는 사실 저희랑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감장님 진짜 너무 좋아요. 도장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 챌린지 하고 놀이 문화를 해서 이 친구들이랑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봐주고 우리를 좋아해주고 하는 거기서 오는 인정, 뭐 뿌듯함 말씀하신 이런 성취감 이런 것들에 대한 좋아요. 결국 그게 태권도를 배워서 너무 즐겁고 태권도가 너무 좋아요. 이게 다 연결되는 대표적인 그냥 그 버튼으로만 보일 뿐이지 그 감정선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마치 사실 시범단을 했을 때 시범을 탁 하고 나서 땀을 탁 흘리는 박수를 막 받으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 성취감. 그것 때문에 저희가 시범단, 특히 태권십 영웅단 중요하다고 말씀 매번 하시는데 오프라인에서 시범단으로 받는 그 성취감과 온라인에서 좋아요를 받아서 느끼는 성취감이 동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동일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반대로 해석을 드리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막 카카오톡 방에서 왕따 당하고 막 아니면 사이버 불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도 이제 한 30대 중후반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온라인에서 SNS 안 하면 되지 뭐 카톡방 좀 안 들어가면 되지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아니구나.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감정 데미지가 큰 거죠. 연결될 그게 본인의 사회인 거예요. 어찌 보면. 반대로 우리는 그런 현상을 태권도장이라는 이 철저한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 공간까지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바꾸면 그렇죠. 태권도장이 온오프라인에 이런 충만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도장을 오고 싶은 요인이 더 많아지겠는데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파 세대가 배우고 싶은 베스트 3가 댄스인데 그런 니즈를 도장에서 좀 재밌게 태권 동작과 함께 뭐 풀어준다면 아이들이 태권도장에 오는 걸 훨씬 즐거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쇼츠 컨텐츠라든지 짧은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태권십에서 이제 태권 동작과 함께 동작도 배우면서 챌린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그게 아마 도장에서 좀 센세이션한 반응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챌린지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봤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신 관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관장님들이었어요. 특히 이번에 1등한 팀이 어딘지 아십니까? 챌린지? 우리 고문님 도장이에요. 고문님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겠는데 사범님이 그걸 하셨는데
이 아예 그냥 찍기만 하고 음악은 거기서 저절로 어플 자체에서 다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쉽고 간단하겠는데 약간 구성만 갑자기 여기서도 화면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누구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몇 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더라.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도장에 난 이거 잘 모르는데 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 이건 필요한 거지만 거기다 어려운 거면 못 하는데 필요한 건데 쉽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 전체 문화도 바꿀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장 게 아까 말씀 너무 잘하신 게 오프라인 받는 박수가 온라인에서 받는 좋아요 하나가 동등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찌 보면 그 좋아요 하나가 그럼 더 큰 교육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통해서 좋아요를 막 받는 걸로 이렇게 좋아요를 받고 이렇게 지금 너희들 조회수 봐 1000건이 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런 친구가 이런 행동도 잘해야지 라는 쪽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뭐 행복을 느끼려면은 뭐 하루에 갑자기 뭐 1000점짜리 행복을 딱 느끼는 것보다 뭐 한 10점짜리나 50점짜리를 자잘하게 그래서 그 지속을 하는 게 더 큰 행복이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시범단도 진짜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태권 시범도 이제 앞으로 뭐 10월달에 굉장히 큰 곳에서 몇 개가 잡혀 있는데 그런 거는 몇 달 동안 땀 흘리고 뭐 준비하고 하다가 실패도 하고 좌절을 극복해 나가고 막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땀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받는 성취감은 진짜 좀 크기로 치면 엄청 큰 거. 큰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해맑게 열심히 흰 도복을 입고 막 태권 동작을 하면서 챌린지하면 어른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정말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애들이 조회수로 느끼거나 좋아요 숫자로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뿌듯한 거죠. 근데 그 작은 온라인에서 작은 행복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잘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한 번씩 큰 시범 행사나 이런 게 탁 터지면은 아이들이 도장에서 너무 큰 행복과 충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태권십에서는 태권도로 행복을 가르친다. 네.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행복이라는 게 태권도를 배워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챌린지를 태권도와 접목을 해가지고 이걸 교육적으로도 활용하다 보면 아마 그런 것들이 도장에서 좀 확연하게 좀 다시 좀 분위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태권도를 하면 아이들이 태권도장이 재밌나? 이거는 배워본 친구들이 사실 알게 되고 점점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이 이제 학령 인구도 줄지만 사실 그런 것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 결국 뭐냐면 태권도에서 이렇게 재밌는 거라네? 내가 관심 있는 거라네? 태권도장 가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태권도 전체가 인원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 또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사실은 그 챌린지, 그러니까 태권십 챌린지 대회 막 이런 것들도 사실 기획을 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연말에 관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장님들이 나는 쇼츠 못 만들어, 난 동영상 찍고 유튜브 못해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범님들은 다 하실 수 있고 속된 말로 초등학교 고학년 형아 누나들은 자기들이 쇼츠 찍고 챌린지 찍고 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그냥 열어만 주시면 돼요. 우리 도장에서 우리 태권십 유튜브에 이런 태권도 챌린지가 떴는데 해볼래? 그러면 해서 영상 올려줘 하면 사실 아이들끼리 찍고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도장에서 할 수 있게 분위기만 잡아주셔도 직접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는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같이 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그거를 주변에서 봐주시고 하면 이게 동네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너 영상을 봤는데 이러면은 스타가 되는 거죠. 그 도장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도장을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고 그런 도장에 나도 저기 가서 같이 놀고 싶은 거죠. 일단 그런 관심과 놀이 문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인성도 가르치고 동작도 더 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건데 요즘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분들 도장도 사실 하나의 그 경영이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고객과의 접점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객은 이제 어린 친구들이죠. 근데 그 고객과의 접점을 예전에는 뭐 전단지를 통해서 학부모님한테 전달도 했고 현수막을 통해서 전달도 했는데 이제는 이 고객과의 접점을 온라인에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 접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속된 말로 예전에 그런 홍보 행위 뭐 이런 걸 하기조차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로 접점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아이들이 그 접점에 자꾸 와닿아야 요 도장 재밌겠다 와봐야겠다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진짜 좋은 게 학부모님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샘플 촬영을 하면서 그 샘플 촬영을 할 때 학부모님들이 좀 놀러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는데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이렇게 너무 귀엽다고 재밌다고 좋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해주셔서 요즘은 이제 엄마 아빠들이 MZ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Z 엄마 아빠들은 그런 거를 본인이 찍거나 하진 않더라도 재밌어 해요. 다 보고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찍고 하는 게 도장에서 되게 좋은 놀이 문화라고 생각했지 무슨 도장에서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죠. 맞아요. 관장님은 조금만 생각을 한번 바꾸시면 아마 도장에 그 코로나로 좀 정체되어 있다는 그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장의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슬로건은 태권도를 행복을 가르칩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쇼츠를 하나 찍어서 아이들마다 돌려서 그래서 영상 찍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릴 때 맨 마지막에 태권도 행복을 가르칩니다 라고 문구 하나만 떠도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영상이 나오니까 그리고 안 써도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해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한 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은 자기가 무슨 귀엽고 이쁘니까 주변 사람한테 보여줄 거고 자랑하게 될 거고 이게 가장 이 시대 요즘 시대에 맞는 홍보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석이조를 넘어서 삼조 사조가 될 것 같아서 진짜 정말 많은 관장님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저희가 또 태권십에서 정말 이걸 열심히 개발하고 만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야 그래도 다 웬만하면 태권십 쇼츠는 한 번 정도 해볼 법하게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태권십의 컨테스트에는 참여해보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어 갈 거라 아마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고 같이 즐기시는 관장님들한테는 정말 큰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아우 저도 싶습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벌써 태권십 홈페이지에도 벌써 이런 쇼츠를 여러 개를 계속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화를 좀 더 확산될 수 있게끔 더 즐겁고 재밌는 쇼츠들 지금 벌써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태권도에 접목해서 지금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런 문화들을 좀 거부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게 교육 과정? 2025년의 교과서 자체가 디지털 교과서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조차도 영상, 디바이스, 디지털 이런 쪽으로 교과목 자체가 이제 교과서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교과서가 바뀌는 마당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예 하고 좀 뒤로 미루다가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 완전히 그냥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안 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시켜서 분위기만 잡아주셔도 다 되는 거니까 정말로 좀 여기에는 좀 같이 팔로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태권십 도장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눈을 좀 치우시고 하셔서 빨리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도장들보다도 좀 더 빨리 이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얘기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알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가장 좋은 건 앞서 나가는 거겠죠. 근데 앞서 나가는 거를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쫓아만 가도 사실은 그 발전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해본다. 어렵다 생각하면 못하는 거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쫓아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그 길이 결국은 또 창조하는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내일도 더 행복한 날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